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수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시집입니다. 누가 뭐라든 당신 꽃을 피워봐요 라는 제목의 시집이고요. 저자는 재발견 생활, 출판사는 헐헐나비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면서도 또 반대로 사람의 마음에 강렬한 울림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로 음악이 그럴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시와 그림이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와 그림은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마음에 굉장히 격렬한 파도가 치게 만드는 그런 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시와 그림을 한데 모아놓으면 시와집이 되죠. 시와 그림이 함께 그려진 시와집. 시와 그림이 함께 시너지를 일으켜서 편안함과 격렬함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상반된 두 가지의 감정을 일으키는 좀 묘한 장르가 시와집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집 누가 뭐라든 당신 꽃을 피워봐요는 제 느낌으로는 세련된 시와집 같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저자인 재발견 생활이라는 분을 소개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독특한 필명이죠. 재발견 생활. 저자가 활동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의 활동명이라고 합니다. 이 저자인 재발견 생활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 재발견 생활이라는 아이디로 손글씨로 시를 쓰고 일러스트를 직접 그리고 이래서 그것들을 이제 블로그에다 올리고 있는 블로거이죠. 아마추어 수준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역시나 국문학을 전공한 분이셨고 또 카피라이터 경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디자이너 경력도 있으시더라고요. 국문학을 전공한 카피라이터에 디자이너의 경력을 살려서 지금 시와 일러스트 이제 이런 것들을 그려주고 계시는데 또 전업주부 생활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의 이런 깨달음과 이야기들을 시와 일러스트라는 형태로 본인의 그 경력을 잘 살리셔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로그에다가 꾸준히 올렸던 그 시와 일러스트를 모아서 이 시집을 출판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이 재발견 생활이라는 이름 자체가 참 독특하죠. 아이디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디 치고도 굉장히 독특한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저자의 시집을 읽다 보면 어렴풋이는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재발견 생활이라는 뜻이 우리가 보통 다들 그렇죠. 모두들 정말 앞만 보고 경주하듯이 경주마처럼 살아가느라고 생활 속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면 계절이 바뀌어 있고 또 꽃이 피고 하늘이 높아져 있고 단풍이 지고 눈이 내리네. 정말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 매번 아름답고 감동적인 순간이잖아요. 첫눈, 매년 오는 첫눈들. 올해도 가을이 되니까 또 하늘이 정말 늘 그렇듯이 높아지고 멋있어지고 이런 감동적인 순간이 매번 오는데 우리가 참 바쁘게 살아가느라고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자연의 변화, 꽃이 피고 지고 나무가 울창해지고 또 잎이 지고 이런 변화도 그렇지만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일 반복되고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이지만 또 여유를 가지고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도 굉장히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참 아름다운 순간들을 저희가 놓치고 흘려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수많은 그 깨달음의 순간들이 우리 생활 속에 묻어 있고 나중에 언젠가 돌아보면 참 그때가 좋았지, 그때 참 소중한 시간이었지, 이렇게 추억할 시간들을
그냥 너무 아무렇지 않게 흘려버리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자는 이 시집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놓았어요. 1부는 꽃나무의 재발견, 주변의 꽃과 나무들을 보면서 느낀 것들을 시로, 그림으로 표현하신 거고요. 뒤쪽의 2부는 생활의 재발견이라고 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 보이는 순간들, 깨달은 것들, 느낀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역시 시와 일러스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꽃나무나 생활이나 뭐 우리의 삶을 뭐 공기처럼 감싸고 있는 어떤 일상이라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것들이죠. 우리 주변에 꽃이 피고 나무에 잎이 떨어지고 또 우리 일상적인 생활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인생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매일매일 부딪히는 것들이라 이런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 어릴 때부터의 좌우명 중에 하나인데, 행복하게만 살기에도 인생은 참 짧다. 그렇죠? 일상 속에서 이런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굉장히 대단한 드라마틱한 일들이 우리 일생에서 항상 일어나지는 않으니까요. 이 시집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람의 소중함을 노래하는 시집이다, 이런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 시집을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의 소중함을 노래하는 시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각자 각자의 의미로 모두 너무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하고 성공한 삶이냐는 어떤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얼마나 재산이 많으냐, 얼마나 큰 권력을 이루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꼭 성공한 인생의 척도를 객관식으로 획일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각자의 방식으로 또 각자의 의미로 모두가 소중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시집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집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인생의 소중함에 대하여. 이 시집에 나오는 시 중에 보석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살다가 웃다가 울다가 또 기뻐하다가 하다가 제일 끝에는 이렇게 끝나요. 어느새 사람은 스스로 빛나는 보석이 된다. 그냥 일상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살다가 웃다가 울다가 슬퍼도 하다가 뭐 기뻐도 하다가,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다 각자 자기의 빛이 있는 보석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비슷한 맥락으로 느껴졌던 시인데, 달이 전하는 말이라는 시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달은 고루 비추어도 별들은 저마다 재색을 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 표현도 굉장히 좋았어요. 별들이 다 각자 다른 자기만의 색깔이 있다라는 거죠. 달은 골고루 별들에게 빛을 주더라도 저마다 재색을 낸다. 각자가 가진 자신의 삶이 다 다른 모습으로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또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시를 하나만 골라봐라 그러면 저는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누가 뭐라든 당신 꽃을 피워봐요 라는 시를 고르고 싶은데, 이 시집의 가장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시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시를 한 4-5편 정도 낭독을 할 건데, 그 전에 요거는 좀 중복이 되더라도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뭐라든 당신 꽃을 피워봐요. 작다고 피다만 꽃 없고, 크다고 사철 피는 꽃 없어요. 꽃이 예쁜 건 하나하나 다르기 때문이고, 꽃핀 모습 기쁜 건 맨땅 뚫고 일어나 비바람에 굴하지 않고 초록으로 애쓰다가
자기만의 절정 펼쳤는데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옆 꽃 눈치 보지 않고 다른 꽃 부러워하지 않는 당당한 저 꽃처럼 기다릴게요. 누가 뭐라든 당신 꽃을 피워봐요. 네, 이런 시입니다. 저는 이 시집의 그 정체성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다 다른 모습으로 모두 소중하다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아름답고 인상적으로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꼭 최근래의 일만은 아니지만 특히 요즘에는 물질 만능주의가 정말 만연한 것 같아요.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에서 모두가 같은 어떤 획일화된 목적지를 향해서 다 똑같이 달려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다들 인생의 행복이 거기에 있다고들 굳게 믿고 있으니까 아마 모두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달리다 보니까 뒤처지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모두들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달려가면 자기가 행복이라고 느끼는 방향으로 달려가면 앞선 사람도 없고 뒤처진 사람도 없고 뭐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못한 사람도 없는데 꽃들이 각자 자기가 아름답게 자기의 절정을 피워내면 되는데 내가 저 옆에 있는 장미보다 좀 덜 이쁜가? 이런 어떤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핀다라 그러면 꽃밭이 너무 단조롭겠죠. 다채로움이 없어지겠죠, 세상이. 또 모든 꽃들이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는 건데 너무 한 가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부와 권력,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겠죠. 성공이라고 생각되는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이라는 기준이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목적지에 가까이 가본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에는 행복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눈으로 직접 거기 가서 봐야지만 성공한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결국 모두에게 동일한 종착역은 우리 인생에 동일하게 끝이 있다라는 사실이고 얼마나 멀리 갔느냐가 아니라 그 여정이 얼마나 행복했느냐, 얼마나 아름다웠느냐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저자도 젊은 날에 정말 폭풍같이 살았다. 젊은 날은 폭풍 같은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빠야 안심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바빠야 안심이 되고 여유가 생기면 뭔가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는 저도 공감이 굉장히 갔는데 저자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의 죽음을 맞닥뜨리고 나서야 그 영혼의 불안한 질주를 멈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집 안에 개나리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에서 죽음이 종착역임을 깨닫고 나서야 내 집 앞 개나리 인사에 마음이 멈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뭐 대부분의 우리들은 아직도 이 불안한 질주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도 뭐 반성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뭐 하여튼 이 시집이 주는 이 각자의 삶이 참 아름답고 소중하다. 이 메시지가 참 좋았고 참 많이 와닿는 그런 시집이었습니다. 저자가 뭐 직접 삶에서 깨달은 시 구절들이 직접 그린 일러스트랑 더 어우러져서 더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책은 아주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뭐 시집이 보통 그렇지만 그냥 후루룩 텍스트만 쭉 읽어버리면 한 15분, 20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시집은. 그런데 아주 천천히 그리고 좀 여유를 가지고 여유를 일부러 만드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를 한 편 읽고
바로 옆에 일러스트가 하나씩 꼭 있거든요. 일러스트도 보고 그러면서 주변도 한번 둘러보고 또 하늘도 한번 올려다보고 뭐 창밖에 있는 꽃과 나무들도 좀 보고 하면서 아주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시집입니다. 시가 너무 어렵거나 난해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쉬쉬 읽으시면서 우리의 그 질주하는 폭풍 같은 삶에 어떤 휴식의 시간을 좀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각자의 의미로 다 아름답고 소중하다. 이 메시지를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앞쪽에 그 시집 앞쪽에 저자 소개 그리고 프롤로그 그리고 1부에서 한 두세 편, 2부에서 한 두 편 이래서 한 4-5편 정도를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든 당신 꽃을 피워봐요. 재발견 생활 훨훨 나비 작가 소개 재발견 생활 현재 네이버 블로그에 재발견 생활이라는 아이디로 시와 손글씨 일러스트를 싣고 있는 블로거입니다. 국문학 전공자이면서 카피라이터, 전업주부, 디자이너로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일상의 아름다움을 자신의 시선으로 재발견하여 시와 손글씨 일러스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프롤로그 젊은 날은 폭풍과 같았습니다. 바빠야 안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엄마의 죽음을 맞닥뜨리고 나서야 이 영혼의 불안한 질주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50이 넘게 되니 부모에게서 미래의 내 모습을 보고 자식에게서 과거의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 모든 인연에 감사하고 인연값이 헛되지 않게 하루를 온전하게 살기를 꿈꿔봅니다. 나는 충분히 나의 꽃을 피우고 있는가? 대답 대신 서툰 솜씨가 부끄럽지만 시와 손글씨 일러스트를 처음 묶어 내어놓습니다. 제 나름의 꽃이라고 예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움에도 용기를 가지고 계속 글과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신 이웃 블로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가 뭐라든 당신 꽃을 피워봐요. 작다고 피다 만 꽃 없고 크다고 사철 피는 꽃 없어요. 꽃이 예쁜 건 하나하나 다르기 때문이고 꽃핀 모습 기쁜 건 맨땅 뚫고 일어나 비바람에 굴하지 않고 초록으로 애쓰다가 자기만의 절정 펼쳤는데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옆꽃 눈치 보지 않고 다른 꽃 부러워하지 않는 당당한 저 꽃처럼 기다릴게요. 누가 뭐라든 당신 꽃을 피워봐요. 꽃이 영토를 넓히는 방법. 아카시 꽃은 꿀향기 마련에 벌과 나비 대접하고 민들레는 제 몸 가벼이 만들어 바람 불 때 기다린다. 서늘한 때 핀 동백마저도 동박새 배 채워줄 꿀 항아리 만드느라 바쁜데 찾아온 인연 후하게 대접하고 조바심 없이 지긋하게 기다려 본 적 손꼽아 헤아려 보니
이제야 내 땅 좁은 이유 알겠네. 개나리. 아침 식사 5분, 화장 3분. 속도의 질주 속에 나를 몰아넣다가 죽음이 종착역임을 깨닫고 나서야 내 집 앞 개나리 인사에 마음이 멈췄다. 한 많은 겨울 속에서 봄을 데려왔소. 고속도로 갓길 봄맞이 기념 폭죽인 줄만 알았던 개나리 다발이 노란 십자가 진 수도사인 줄 속도에서 탈출해서야 내 이제 알아보겠다. 내가 모르는 행복. 날 때부터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기에게 보청기를 끼워주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처음 듣는 엄마 목소리에 울먹거리던 아기. 수십 년 동안 세상 모든 소리를 다 들어왔던 나는 들을 수 있음에 감동하여 울먹거린 적이 없다. 내가 모르는 행복, 네가 있어서 안다. 열무김치. 땡글탱탱 어린 무가 파랗게 살다 죽겠다는 듯 쭉쭉 뻗은 무청 땅 밖으로 내지를 때 너는 우리 어머니 손에 냉큼 잡혀 소금에 절여졌지. 칼로 다듬은 무 모서리 깎아놓은 밤 같겠다. 푸른 기운 싹둑싹둑 먹기 좋게 잘렸겠다. 이제 넌 내 자식 입에 산삼같이 들어가면 딱 좋겠다. 달콤 쌉쌀 어머니가 만드신 말 필요 없는 이 시원함. 내 허기진 사랑 채우고도 남겠지만 새파란 가지에 엉킨 흰 머리카락 보니 어머니 푸른 청춘 쏙쏙 빼먹은 내 허물은 무얼 담가 채울지 눈앞이 흐릿 너 볼 낯이 없구나.